예,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단원별 풀이강좌 5단원 확률 분포로 넘어왔습니다. 네, 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확률 분포 5단원 가장 어려운 단원이다. 제 생각에 1에서 10단원까지 1에서 앞에서 보셨죠? 1단원 확률부터 뭐 10단원 회귀 분석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다. 단원이다. 왜냐? 1번 왜 어렵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배운 거 뭐 확률, 평균, 뭐 분산 이런 거는 뭐 살면서 많이 들어보시고 뭐 접해 보셨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들은 제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포화송이란 말을 살면서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뭐 T분포 이런 거 뭐 들을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 첫 번째로 낯설어서. 자, 두 번째로는 분포가 한 개, 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 뭐 베르누이 분포부터 시작한 베르누이 이항 분포, 포화송 3, 4, 5, 6, 7, 8, 9 분포가 일단 9개나 나옵니다. 9개. 이 확률 분포 단원에서 배우는 게. 근데 실제로는 뭐 확률 분포라는 게 9개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험에는 이 9개만 나오는데, 근데 이 9개의 분포의 각 특징들을 또 외우는 게 분포가 뭐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 다음 3번으로 내가 가까스로 9개 분포의 특징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당연히 뭐 시험 보시기 전 뭐 한 달 전쯤 되시면은 당연히 외우셨겠죠. 9개의 분포에 대한 특징들을. 그런데 또 3번 이 특징들을 문제에 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 특징들을 다 외웠다 해도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 단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제 80점에서 우리가 90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단원이지 않을까. 이 확률 분포를 포기하면은 내가 그냥 80점 맞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근데 이 확률 분포를 넘어서서 내가 극복해내고 정복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90점으로 넘어가서 이제 합격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확률 분포 단원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가 근데 당연히 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푸시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틀리실 겁니다. 근데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모두 다 어렵다. 누구나 어떤 수험생이든 뭐 저 또한 저도 뭐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전공자조차도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당장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뭐 푸는 걸 봤는데 이 순간에 이해되는데 나중에 내가 혼자 풀어보려면 또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처음 듣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처음에는 이해를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고 나서 10단원 회귀 분석까지 다 하고 나서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서 회귀 분석까지 하고 나면은 이 분포들이 그래도 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때 복습을 한다. 되시죠? 그럼 그때는 좀 더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뭐 암기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은 그냥 최대한 내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남들도 다 어려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만 내가 확실히 극복하고 나면은 합격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이 단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분포 문제 추세 보시면 7급에서는 거의 뭐 한 4문제쯤 나오죠. 7급에서는 7급에서 한 4문제쯤 나오고 그다음 9급에서는 두세 문제가 나오네요. 두세 문제. 왜냐면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9급에서는 그래도 좀 적게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확률 분포를 아예 포기하면은 7급은 하나당 4점이죠. 4, 4, 16 빼니까 84점 정도 맞는 거고 확률 분포를 포기한다면은
9급에서는 두세 문제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85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또 뒤에 단원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80점, 여기도 한 80점, 뒤에서 어려운 부분, 뒤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확률 분포를 포기하고 나면은 80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를 반드시 극복해서 90점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처음은 당연히 어렵다. 당연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몇 번 지금 계속 말씀드리네요. 당연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최대한 이해만 해보려 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복습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확률분포 단원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1번, 언제 x가 이 분포에 뭐 속하는지 또는 뭐 따르는지, 같은 말입니다. 속한다, 따른다. 언제 x가 이 확률분포 이 9개 분포 중에서 언제 x가 이 각 분포에 속하는지 따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확률분포 어떻게 보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 그래서 이 팀에 x가 이 팀에 속하게 되면은 이 팀의 특징들을 그대로 x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각 분포의 특징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x가 만약 예를 들어 뭐 지수 분포를 따른다면 그때의 확률 함수는 뭔지,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특징들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3번으로 이 분포끼리, 이 팀끼리 서로 변환이 됩니다. 팀끼리 변환, 분포끼리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있죠? 정규 분포. 오케이, 정규 분포가 어떤 사정이 있으면 갑자기 T 분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카이 제곱 분포가 되고, 어떤 경우는 F 분포가 되기 때문에 또 카이 제곱 분포가 갑자기 F 분포가 되고, T 분포도 갑자기 F 분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얘네들이 변환되는지, 그 변환식들을, 또 원래 변환식을 정확히 증명하려면 오래 걸리고, 또 변환식을 직접 증명해서 문제를 풀려면 어렵기 때문에 요 나중에 이 7단원 분포끼리 변환 가시면 제가 조금 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꼼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차피 뭐 문제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걸 증명해서 맞췄든 내가 꼼수를 사용해서 맞췄든 어쨌든 똑같이 4.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 맞추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꼼수들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직접 진짜 이 통계학에 나오는 요 확률분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수리 통계학 부분인데, 이 통계학에 나오는 부분 그대로 그 방식대로 풀면은 절대로 1분 내에 풀 수가 없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뒷부분에 가서는 좀 꼼수들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률분포의 첫 번째, 일단 누적분포 함수, 확률분포에 들어가기 전에 누적분포 함수와 조건부 확률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적분포 함수란 뭐냐? 그 전에 확률 밀도 함수가 뭐였죠? 확률 밀도 함수. 예를 들어 우리가 1부터 10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만 함수값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한 3에서 7까지 px가 3에서 7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구했죠? 이 넓이로 구한다.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로 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3에서 7까지 fx dx를 하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시죠?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적분포 함수 대문자 fx 씁니다. fx는 뭐냐? 이 젤 끝부분부터 fx로 하지 말까요? 쉽게 뭐 fa로 합시다. f3 합시다. f3. 자, f3이란 뭐냐?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된 제일 왼쪽 끝, 제일 작은 값부터 이 3까지의 여기까지의 확률 값을 함수로 만든 겁니다. 이 넓이를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 넓이를. 그래서 f3은 어떻게 쓰냐면은 x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이 확률 변수 x가 3보다 작게 나올 확률, 3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이 넓이를 함수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지금 1부터 시작하죠? 자, 근데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뭐 이건 쉽죠? 그럼 F7은 뭐냐? 1부터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7까지 이 확률 값이다. 이 넓이다. x가 7보다 작을 확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7까지 fx dx로 구한다. 되시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3부터 7까지 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 넓이를 원래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대문자 f3 누적분포함수 3 값이 이거고 누적분포함수 7 값이 이거니까 이 큰 사각형은 아니고 큰 이 도형이니까 이 빨간색 큰 도형에서 이 초록색 색칠한 부분을 빼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3부터 7까지의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P 3부터 X 7까지의 확률은 누적 분포함수값 F7에서 F3을 빼서 구하면 된다.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누적 분포함수 fx를 구해 놓은 겁니다. 미리 통계학자들이 구해 놓으면은 이 3부터 7까지의 내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맨날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적분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7값 대입하고 누적 분포 함수에다가 3값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를 만들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표본 정규 분포표 보신 적 있죠? 고등학교 때나 통계학 공부를 개념 공부를 하시면서 이 표본 정규 분포표가 뭐냐? 이 누적 분포 함수의 함수 값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뭐 여기다 0.1 대입하고 뭐 1 대입하고 1.8 뭐 이런 거 대입해서 다 값들을 구해 놓은 게 바로 표본 정규 분포표다. 누적 분포 함수의 값들을 다 구해 놓은 게 표본 정규 분포표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 표본 정규 분포표로 가서 요만큼의 누적 분포 함수 값에서 이만큼의 누적 분포 함수 값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시죠? 자, 원래는 구간의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 놓으면 우리가 구하진 않죠. 다 통계학자들이 구해 놨겠죠. 그 구해 놓은 걸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적분할 필요 없이. 왜냐면 이미 넓이라는 그게 함수값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 한 번 더 정의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fx x가 x까지의 넓이, x까지의 확률. 무슨 뜻이죠? x가 x보다 작게 나올 확률 값은 인테그랄. 자, 이건 뭐 1부터 했지만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보통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펼쳐지겠죠, 얘가. 물론 아닌 놈들도 있습니다. 아닌 놈들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펼쳐진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x를 적분해주면 된다. 되시죠? 여기도. 자,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그럼 얘를 미분한 거겠죠?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얘를 한번 적분하고 또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고 미분하면 딱딱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게 된다. 되시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누적 분포 함수고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확률 밀도 함수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만 누적 분포 함수 미분하면 확률 밀도 함수다. 오케이. 왜냐면은 누적 분포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오케이. 되시죠?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래. 오케이. 그냥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뭐였죠? 조건부 확률 P, A바, B는 B가 일어난 확률 중에서 그 중에서 A랑 같이 일어나는 확률 교집합을 분자에 적어줘서 구했죠. 저희가 앞에서 조건부 확률 1단원에서 계속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속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X바, Y가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미 Y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FY 분의
x랑 y가 같이 일어나. 그게 바로 결합 확률 함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랑 여기서 p를 f로 바꾼 겁니다. p를 되시죠? p가 원래 확률이었기 때문에 이걸 확률 함수로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교집합을 이 확률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콤마로 결합 확률로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평균을 예를 들어 구하라. 그러면은 자, 조건부 평균을 구해라. y가 나왔을 때 그때 x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함수값 확률 함수를 곱해줘야 되죠. 확률 함수가 얘니까 얘를 곱해주고 그다음 걔를 다 뭐해라? 더해라. 평균 뭐였죠? 평균은 함수를 곱하고 다 더해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역시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 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 왜냐면 이 함수 이걸 계산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또 적분하려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는 나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만 조건부 평균이 있었습니다. 얘를 또 평균 내면 뭐냐? 되시죠? y가 정해져 있을 때 y가 뭐 1, 2, 3이 나온다 쳐봅시다. 그럼 y가 1일 때 조건부 평균이 있을 거고 y가 2일 때 또 조건부 평균이 있을 거고 되시죠? y가 3일 때 또 조건부 평균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겠죠. 3개니까. 이걸 또 평균 내면 뭘까? 되시죠? 1일 때 평균 내고 2일 때 평균 내고 3일 때 평균 내는 거를 다시 또 다 합쳐서 평균 내면 뭐냐? 그거는 그냥 x가 된다. 되실까요? 이게 이 식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y는 1, 2, 3이 나옵니다. x는 뭐 1 아니면 2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1일 때 y가 1일 때만 이때만 평균 내고 이때 평균을 구하고 2일 때만 평균을 구하고 3일 때만 평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 셋을 또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결국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EX가 된다. 되시죠? 조건부 평균을 또 평균 내면은 EX가 된다. 그래서 요식만 알아두시면은 뭐 문제 지금까지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한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히 조건부 평균을 또 평균 내면은 전부를 다 평균 내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EX를 구하는 거랑 같다. 받아들이시고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은 쉽습니다. 개념은 뭐 쉽다기보다는 개념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누적 분포 함수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조금. 근데 이거를 진짜 이제 문제로 풀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보시죠. 난이도 벌써 3개죠.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러나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나 저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저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완벽히 할 생각은 지금은 버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나중에 또 복습을 하면서 또 이거를 기출문제를 또 회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푸시지 않습니까? 그때 완벽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이 문제를 보시고 이해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한번 해봅시다. 자, 누적 분포 함수를 주었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 그려볼까요? 한번 누적 분포 함수. 자, 1까지는 확률 함수값이 없습니다. 1까지는 0입니다. 1까지는 0이고 2부터는 1이네요. 해볼게요. 1까지는 0입니다. 1까지는 그러니까 원래 확률 밀도 함수도 얘도 1까지는 값이 없었던 거죠. 이게 확률 값이 누적 분포 함수이기 때문에 이 확률 값이 없었습니다. 1까지는. 그러다가 1부터 2분의 x로 누적 분포 함수가 주어집니다. 1 넣으면 몇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2 넣으면 뭐죠?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적 분포 함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는 쭉 1이다. 왜냐면은
2까지 해갖고 확률값 1을 다 채운 겁니다. 2까지 확률이 1이 다 나와서 이제 그 뒤에는 뭐 당연히 다 1이겠죠. 어차피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가 그려졌을 때 그때의 EX는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원래 EX 어떻게 구하죠? EX는 X 값에다가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걔를 다 더한다. 인테그랄 dx를 해줘서 구한다. 원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x를 내가 알아야겠는데 이 fx는 뭐다?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 얘를 미분하면은,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0을 미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 1에서 x가 2, 4일 때는 미분하면 2분의 1이고 되시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1이니까 1은 미분하면 0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래서 fx가 어디만 1부터 2까지만 함수값이 있는데 걔가 2분의 1인 다 균등한 값이 균등한 분포를 따를 거다. 그래서 얘를 균일 분포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균일 분포. 2분의 1인 균일 분포를 따를 거다. 자, 이때 무슨 값? 평균을, 기대값, 평균을 구해봐라. 그럼 당연히 뭐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함수값이 있어요? 1부터 2까지만 함수값이 있으니까 1에서 2까지 x 곱하기 함수값 2분의 1 dx를 하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2분의 1 x 뭘 미분하면 2분의 1 x죠? 4분의 1 x 제곱을 미분하면 제곱이 튀어나오니까 약분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 2 해서 대입하면 4분의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1 대입하면 4분의 1이니까 정답 4분의 3이다. 해서 2번을 찍게 됩니다. 저희가. 되시죠? 함수 이렇게 구하고, 평균 이렇게 구하고, 우리가 fx를 미분한 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한 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되고, 얘는 1이랑 1보다 작은 데랑 2보다 큰 데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1부터 2까지만 내가 적분해서 x 곱하고 확률값 곱해서 다 인테그랄 더해주면은 바로 평균이 나온다. 그래서 2번 하고 찍으면은 틀립니다. 정답이 4번이죠. 4번. 네, 당연히 뭐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생각해내서 풀어서 푼 것도 대단합니다. 푼 것도 대단해서 2번을 찍었는데 심지어 답이 틀려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 이제 왜 그러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답이 4번이냐? 자,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죠? 누적 분포 함수는 쭉 0이었다가 이제 함수값이 존재할 때부터 누적 분포 함수가 커집니다. 되시죠? 누적 분포 함수는 왜냐면 확률 값이기 때문에 확률이 없던 부분은 쭉 0이었다가 이제 확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0부터 해서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확률이 다 나왔다. 정의된 부분이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는 쭉 1이겠죠.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이제 확률이 이제 점점 여기 확률 이렇게 하면 확률이죠. 이게 확률이 점점 커지죠. x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 넓이가 점점 커지니까 넓이가 점점 커지다가 이 값이 언제까지만 1까지만 나오죠. 1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래서 1이 나오면은 그 뒤로는 쭉 1인 이런 모양으로 보통 생겼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근데 이 친구를 보시면 어떻죠? 쭉 0이다가 오케이 쭉 0인 거 좋아. 보라색으로 합시다. 쭉 0인 거 좋아. 근데 갑자기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분의 1부터 뜬금없이 출발합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1이 돼서 쭉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경우 갑자기 0이었다가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분의 1부터 출발한다. 왜냐? 이런 놈들을 바로 혼합분포라고 합니다. 혼합분포. 혼합분포 뭐냐? 혼합분포 원래는 fx 값들이 다 이렇게 균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fx 값들이 원래 다 균등하게 있는데 이산형과 연속형이 섞인 분포입니다. 그게 혼합분포입니다.
되시죠? 이산형과 연속형이 합쳐져 있다. 원래 연속형이면은 그대로 0이었다가 0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가는 게 원래 누적 분포 함수의 기본 정의인데, 이놈은 2분의 1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1일 때 함수값이, x가 1일 때 함수값이 1일 때 확률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부터 갑자기 출발하게 됩니다. 되십니까? 네, 몰라도 됩니다. 혼합분포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2년 7급이죠. 12년 7급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그 뒤로는 뭐 나오지도 않고, 솔직히 뭐 이 혼합분포를 다룬 통계학 개론책도 뭐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도대체 이걸 어디서 보시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이 이후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나올 가능성 한 2%,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총 445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올 확률이 44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뭐 따로 별도로 뭐 기억하고 이 문제를 다시 열심히 뭐 복습하고 다시 파고들고 뭐 그러시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왜 4번이야? 이런 의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의문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혼합분포가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일 때는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게 맞다. x에다가 fx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산일 때는 어떻게 구하죠? 이산일 때는 얘네 두 값을 곱해서 더해줘야 되죠. 되시죠? 자, 1보다 큰 부분 1에서 x가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해서 4분의 3인 평균을 구하는 게 맞다. 근데 요 1일 때, x가 1일 때는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몇이죠? 2분의 1. 얘가 평균값이다. 1일 때는. 되시죠? 1일 때는 평균값이 2분의 1이고 1부터 2 사이일 때는 평균값이 4분의 3이니까 얘네 둘을 뭐 해줘야겠습니까? 더해줘야겠죠. 다시 x는 1일 때는 평균값이 2분의 1이고 1부터 x가 2일 때는 평균값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줘야지 이 구간에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 4분의 5가 나오게 된다. 되시죠? 그래서 얘는 혼합분포이기 때문에 원래 누적분포 함수는 0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부터 출발하는 혼합분포이기 때문에 따로 x는 1일 때 이산형일 때, x는 1일 때는 이산형일 때 이때 평균값을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혼합분포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한 번만 설명 들으시고 내가 이밖에 풀었는데 왜 2번이 아니라 4번이야 정답이. 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답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혼합분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문만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왜 정답이 4번인지 의문이 내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x는 1일 때는 이산형이고 1부터 2일 때까지는 연속인 변수인 혼합분포이기 때문에 1일 때 따로 평균값 구하고 연속일 때 평균값 따로 구해서 더해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분포 안 나오니까. 445문제 중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12년에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이다. 자, 이럴 때 얘는 뭡니까? 2xy 조건부 평균의 또 평균은 무엇이냐? 뭐라 했죠? 앞에서 그냥 평균 구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x 구하면 됩니다. 자, x는 뭐 아니면 뭐 나옵니까? 0 아니면 1 나옵니다. x는 0 아니면 1만 나오는데 그때 확률은 뭐냐? 0일 때 확률은 이거 그냥 다 더해주면 되죠. 그냥 y 무시하고 그냥 이 얘네들 다 더한 값이 0일 때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더하면 8분의 1, 8분의 2, 8분의 1이니까 8분의 4입니다. 되시죠? 그다음 1일 때 확률은 요거 다 더한 값이죠. x는 1일 때 이 결합 확률 분포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px는 0이고 y는 2일 때 확률을 알고 싶으면 0에서 가서 2에서 내려와서 읽어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내가 그냥 x는 0일 때 확률만 알고 싶다. 그럼 그냥 이 확률값 다 구해서 다 더해서 나오는 요 값이 x는 0일 때 확률값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일 때 확률값은 다 더하면 8분의 1, 8분의 2, 8분의 2니까 똑같이 또 8분의 4네요. 자, 이런 확률 분포표를 따를 때 이 x를 구해라. 쉽죠? 그거는 둘이 곱해서 더한다. 0일 때 갑자기 없어지고 얘는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정답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식 조건부 평균의 평균은 그냥 평균이다. 요식만 외우면은 뭐 이거 열심히 구하고 또 그걸 또 평균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 문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또 나온 뒤로 조건부 평균의 평균이 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언제죠? 12년입니다. 12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 혼합분포는 또 혼합분포라는 거를 또 눈치를 막 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얘는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이죠. 자,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거 찾아봐라. 자, EX 구하랍니다. 기억은. EX는 뭐냐? 그럼 앞에 구했죠, 저희가.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구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 0, 1만 나오고 그때 확률값은 이거 다 더해서 각자 가로 라인으로 다 더해서 구하기 때문에 1일 때는 4분의 1, 0일 때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니까 2분의 1, 1일 때는 4분의 1이다. 되시죠? 그럼 이제 확률 구하면은 서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0이고 그 다음 4분의 1 하시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X는 0이다. 오케이, 맞네. 땡큐. 되시죠? 뭐 쉽습니다. 요거는 기억은 쉽습니다. 기억은 앞에서 했던 거죠. 2번에서. 자, 다음 니은. 무슨 뜻이죠? 니은. EX. X의 평균을 구하는데 언제? Y는 1일 때만 X의 평균을 구해봐라. 다른 주게. 다른 때 말고 Y는 1일 때. 요때에서만 이 경우에서만 내가 X의 평균을 구해봐라. 그러면 똑같이 또 확률 분포표 만들죠. 자, 이 경우에서 Y는 1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4분의 1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Y는 1일 때 요 경우 요 네모칸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네모칸에서만 1이 나올 확률 몇이죠?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0은 0이니까 안 적습니다. 자, 그럼 이때 평균 구하라는 건가? 둘이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평균인데 Y는 1일 때 평균은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는 이게 전체 세상이다. 조건부는 이게 내 세상의 전부다 생각하고 푸시는 겁니다. 전체 평균은 이 전체 표를 보고 푸는 거고.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데 또 디귿을 모르면은 아예 풀 수가 없네요. 자, X와 Y는 독립이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이 X도 0이고 이 X와 Y는 1일 때도 0인데 둘이 같아. 둘이 같으면 독립이냐? 둘이 같으면 독립입니까? 이 X랑 이 X와 Y가 같으면 독립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독립입니까? 아니겠죠. 독립이면 뭐 얘가 같을 수는 있지만 뭐더라 이 반대 방향은 또 안 되겠죠. 근데 뭐 그게 뭐 바로 뭐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럼 독립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되죠. 독립의 정의. 예를 들어 X가 이 세 개 중에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합시다. 뭐 할까? 마이너스 1 할까? 마이너스 1 확률이랑 Y가 뭐 0 해봅시다. 0 나왔을 때 다시 써야겠네요. Y가 0 나왔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랑 둘이 뭐하면 같으면 독립이죠. 되시죠? 그냥 확률이랑 조건부 확률이 같을 때 우린 독립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랑 0이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나 같아야지 독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4분의 1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가로로. 근데 Y는 0일 때, 이 0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 몇이죠? 0입니다. 0이죠, 0. 이 중에서만 X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0입니다. 얘만 나옵니다. Y가 0일 때는 X가 0만 나오니까
뭐더라 마이너스 1은 절대 안 나오겠죠. 그래서 0입니다. 둘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독립이다 X. 정답 2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요거를 물어보려는 문제였을 텐데 우리는 그냥 독립의 정의에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이랑 0인데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이 같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혹시나 뭐 혹시나도 아니네. 어차피 뭐 이게 당연히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0 혹시나 0 아니고 내가 0 아니고 잘못 썼어. 1로 썼어. 1로. 되시죠? 1로 썼어. 내가 0일 때 알고 싶지 않고 1일 때 알고 싶어 갖고. 자, 그러면 1일 때를 보시면 되죠. 1일 때 이게 내 전체 세상이다. 이게 내 전체 세상이다. 되시죠? 그럼 1일 때는 뭐 아니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 나옵니다. 둘이 같은 확률로.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 나오는데 그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니까 몇이죠?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되십니까? 1일 때 y는 1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 1일 때는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1 아니면 1밖에 4분의 1 확률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니은을 좀 제가 잘못 풀었네요. 뭐 돌릴 수가 없네. 이 영상 뭐 돌릴 수도 없고. 니은에서 니은 어떻게 풀었죠 아까? 다시 볼게요. 다시. x바 y는 1일 때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확률 분포표로 요 1일 때만의 x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x는 마이너스 1 아니면 1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x가 마이너스 1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되시죠? 왜냐면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확률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 확률 1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이너스 1도 4분의 1로 나오고 1도 4분의 1로 나오니까 둘이 균등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1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1도 2분의 1로 나오고 1도 2분의 1로 반반씩 나오겠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평균값 구하면 둘이 곱해서 더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0이다. 어차피 뭐 4분의 1로 했든 뭐 2분의 1로 했든 어차피 답은 0이기 때문에 맞게는 풀었는데 이게 답지가 틀렸습니다. 2분의 1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조건부 확률을 적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px를 적는 게 아니라 px 언제 y는 1일 때 x가 나올 확률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전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이너스 1 나올 확률 반, 1 나올 확률 반 해서 평균값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니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다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 앞으로 이 뒤에 문제들도 비슷합니다. 좀 쉬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 별표가 이 한 개짜리 얘도 한 개는 아니네.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한 두 개는 되는데 별표가 한 개짜리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다. 그렇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 어려워. 근데 나만 hard 어려운 거 아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뒷부분까지 일단 빠르게 10단원까지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최대한 복습을 해서 최대한 여기서 나오는 두세 문제 9급에서는 7급에서는 4문제 중에서 이거 뭐 전부 다 맞출 수 없더라도 내가 최대한 이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맞추고 이 4문제 중에서 3문제는 맞출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은 다시 복습하시면서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냥 뭐 이거는 합격이다. 나는 왜냐면은 불합격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포기한다. 보통 이 5단원에서 보통 포기한다. 5단원을 또 뒤에 가면 쉬워요. 뒤에 뭐 분산문서, 카이제곱 검정, 뭐 회귀 분석 이런 부분은 좀 여기보단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잘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과목을 더 많이 맞으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만 그래도 전부 다 맞출 생각하지 말고 일부라도 하나라도 4개 중에 3개 아니더라도 2개라도 맞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뭐 합격에 훨씬 더 합격에 가까운 합격 컷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나가기 전에 잠깐만 쉬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